네, 여러분 혹시 처음으로 혼자 친구들이랑 어른들 없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갔었던 그날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그날이 정말 기억이 잘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너 너무 늦게 오지 말고, 자, 모르는 길 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고, 혼자 다니지 마. 이 세 가지 길거리 위의 금기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었는데요. 여러분도 좀 이 금기들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금기를 얼마나 잘 지키고 살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 죄송한데 길 좀 여쭐게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쳐다보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가는데 그 짧은 길에서도 어떻게 하면 환승을 빨리 할 수 있는지, 몇 번 지하철 칸을 타야 되는지 그것까지 알아가시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이러한 세 가지 금기들이 우리를 삭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러한 세 가지 금기를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제가 이런 세 가지 금기를 잘 어기면서 재밌게 길을 걷게 해준 이 세 가지 사진이 있고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동네에서 이제 그냥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할아버지의 사진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정말 찍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보시다시피 위아래로 청을 입고 계시고 심지어 배바지예요. 요즘 누가 이런 패션을 입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찍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막 찍고 다녔어요. 근데 찍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딱 할아버지가 이어폰을 끼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음악을 들으실까? 저도 사실 음악 취향이 굉장히 올드해요. 뭐 비틀즈, 카펜터즈, 뭐 빌 위더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과연 할아버지는 어떤 음악을 들으실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봐야지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마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말하면 안 되겠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데이트를 나오신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었는데 할아버지가 불쾌해하시거나 왜 말을 걸어 이렇게 화를 내시면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 말해야지 하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딱 사진기를 보는 순간 내가 방금 이 찍은 사진이 할아버지가 어떤 음악을 듣고 계셨는지 모르면 항상 궁금할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사진을 제대로 못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용기를 내서 여쭸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요, 어떤 음악 듣고 계세요? 소심하게.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화를 내시기는커녕 웃으시더니 청자켓을 딱 여시더니 여기서 CD 플레이어를 엄청 큰 거 그리고 왼쪽을 탁 여시더니 좀 CD 몇 장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디제잉을 해주셔가지고 제 꽂아서 저한테 주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주 들으시던 존 덴버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날부터 할아버지랑 저랑 번호를 교환을 하고 같이 치맥을 먹는 그런 동네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놀았는데 할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안경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하나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 지금 없는 것 중에 너무 그리운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레코드판 아니면 뭐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에이, 당연히 내 첫사랑이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정말 전 그런 로맨틱 가이를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 번째 금기인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마, 이걸 어기면서 할아버지 같은 정말 소중한 동네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삭막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던 그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정을 느끼면서 정말 이제는 길거리를 걷는 게 너무 재미있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렇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서울이라는 도시에서도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 편견을 깨니까 이런 온갖 정을 다 느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안 가본 나라는? 안 가본 나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고, 거기서는 그 편견을 어떻게 깨서 어떠한 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죠. 아프리카로 가겠어. 사실 제가 이 시점에서 밝혀야 되는 거는, 제가 사진을 전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를 지금 2주 뒤에 졸업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사진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처음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환학생에 가서 이제 필름 카메라를 배우고 너무 재밌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화장실에서 암시를 만들었어요. 부모님 몰래 밤에.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살 때까지만 해도 뭐 지 돈으로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뭐 괜찮겠지 하시다가 이제 아프리카를 간다니까. 뭐? 네가 아프리카를 왜 가는데? 너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 있어? 사진을 왜 하는데 네가? 두 번째 금기인 거예요. 모르는 길.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미지의 세계, 모르는 길도 있지만 이제 사진이라는 업종적으로서 내가 모르는 길을 너가 왜 해야 되니? 이런 말씀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세 번째 금기도 어기려고 했잖아요. 혼자서 간다. 아프리카를 다 큰 여자 혼자서 간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왠지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뭔가 세상이 끝날 것만 같았어요. 왜냐면 이미 사진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삭막했던 도시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가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예방접종을 맞고 이제 모아둔 돈 다 몽땅 털어서 아프리카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도착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슝 지나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샌드위치를 들고 냥냥냥 먹으면서. 근데 그게 전 너무 신기했던 게,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동네 개구장이었거든요. 지금 상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잘 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국제학을 전공을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었던 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개발도상국은 아이들은 꿈이 없고 뭐 희망이 없고 놀이라는 단어와는 정말 먼, 그냥 그저 애들은 교육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보호받을 대상이었는데, 제가 본 아이들은 전혀 보호는 무슨, 제가 저를 보호해야겠던데 정말 꿈에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걸어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현혹당할 수밖에 없는 하이힐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아프리카에 대한 제 편견을 점점 깨고 있었는데요. 막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찍고 싶다. 더 아프리카, 더 다카르다운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가고 싶었던 곳이 생겼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호스텔에서 나오면서 호스텔 주인이 지도 한 장을 줬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주면서, 자, 여기랑 여기는 너 가도 되는데 여기는 절대 가지 말 곳. 사람 본능상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정말 위험하다고 정말 경고를 많이 했거든요. 너같이 쪼맨한 아시아애가 가면 너 정말 큰 사고 당해. 너 호스텔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갔어요. 그래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웃고 있고 상당히 가까이서 찍었는데, 그리고 저 지금 여기 살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이제 이 비밀은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딱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제 뒤에 다카르 경찰이 있었어요. 어찌된 영문이냐면요, 제가 그 가지 말 곳, 절대 가지 말 곳, 그 모퉁이를 딱 도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래 스탑, 멈춰. 그래서 딱 봤더니 경찰인 거예요. 쫄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어떡해, 나 끌려가나 봐. 어떡해, 나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뭐라 그래. 근데 저한테 와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 진짜 지금 이 길로 가면 너 정말 위험해. 여기 해안가 있고 여기 공사판 있고 여기 마켓 있는데 너 가면 정말 너 진짜 안 돼. 근데 제가 그때 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난 여기까지 와서 금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왜 여기까지 와서 절대 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아주 짧은 불어 실력으로 외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봐라, 난 한국에서 온 포토그래퍼인데 나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참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다. 나 아프리카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몰랐어. 넌 너무 답답하지 않니? 사람들이 너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꿈에 넘치는데 그걸 모르는 걸 너무 깨고 싶지 않니? 나랑 깨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 도와줘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당황해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 사진 찍으러 가. 뒤에서 내가 따라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멋있는 경찰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찍게 된 사진이 이렇게 상인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떼양볕에서 아이들이 이제 햇빛을 가리려고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이나, 이렇게 정말 그냥 해안가, 다카르 시민들밖에 없는 그런 해안가에서 가족들이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했었고요. 근데 진짜 이 사진들이 그 경찰이 없었으면 제가 못 찍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모퉁이, 절대 가지 말 곳 모퉁이를 도는 순간 진짜
다 아프리카인밖에 없더라고요. 저 혼자 너무 튀더라고요. 쪼매라고 평소에 보이지도 않는 애가 거기는 그냥 짠! 거의 이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처음에 보고 이렇게 쫙 째려보다가 경찰이 있는 걸 보더니 별거 아닌가 보지 하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금기를 어겼죠. 모르는 길로 가지 마, 혼자 다니지 마. 저는 이 두 가지 금기를 어기면서 정말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제학을 전공을 하면서 저는 제 성격에 대한 정말 많은 것을 부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처럼 나 몰라, 나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건 인턴을 할 때나 국제학을 다닐 때나 언프로페셔널하다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모르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크하지 못한 외교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에서는 이게 너무 장점이더라고요.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일상을 친근감 있게 위화감 없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저처럼 이렇게 막 웃고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 여자치고는 손이 좀 큰 편인데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작년 말부터는 이태원 메인 뒷거리에 있는 우사단 마을이라는 데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태원 파리 문화 그 뒤에 있는 그 우사단 마을은요, 이런 정육점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뭐 두부를 파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랑 같이 그 금기를 어기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태원역에서 우사단 마을까지는 정말 빨리 갈 수 있는데 10분, 15분 더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감기 다 나으셨나봐요, 아저씨 오늘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언니 살 빠졌는데 오빠 이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싫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삭막할 수 있는 제 하루하루를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온기를 채워가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을 맨 끝에 있는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1층은 중국집이었고 2층은 가정집이었어요. 그런 데서 정말 가정집 같은 분위기의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네 마을 잔치가 벌어졌어요. 감사합니다. 본인들의 사진을 보러 매일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식혜를 사다 주시고 뭐 사탕을 사주시면서 저를 보러 온 손님들한테 아이고 내 사진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이제 방명록도 써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셨어요. 동네 꼬맹이도 오고, 동네 어떤 아저씨는 제가 하루 종일 전시장을 지키고 있으니까 먹으라고 피칸파이를 구워 오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전시를 하면서 부모님이 외국에 계셔서 외로울 수 있었던 전시였는데 이렇게 많은 애정과 사랑을 받고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한 10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총 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줬고 많은 개들도 왔었고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던 한 손님이 계셨었어요. 그 손님은, 이 사진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이제 동네 할머니가 저보고 이제 커피 마시러 오라고 커피 끓여주겠다고 하신 건데 제가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커피 마시면 지금보다 더 기분이 업돼서 막 미칠 것 같은데 끓여준다니까 어쩔 수 없죠.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 빤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할머니 빤스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빤스는 이렇게 걸어야지. 빤스 너무 재밌어. 빤스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할머니가 빤스 나오니까 찍지 마 이러는데 찍었죠, 빤스를. 그래서 저는 이 사진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딱 전시장에 걸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아니, 저 왜 우세요? 저 이 빤스가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눈물을 이렇게 딱 닦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빤스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는 할머니 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큰 사람인데요, 그래서 할머니와의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 말을 안 듣고 까불다가 할머니 찻잔을 깨트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찻잔을 내가 다 크고 나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더 이상 없는 모델이어서 종묘시장을 가도 동묘시장을 가도 탑골공원 옆에 있는 시장을 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큰 한이 됐는데 오늘 이 전시장에서 이걸 볼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찻잔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삭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 잊고 가는 것들을, 내가 잃어버린 기억들을 다시 되찾게 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항상 익숙한 길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편하니까요. 예측 가능하고 나는 언제 어디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아니까요. 근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걷다 보면 그 길이 너무 지루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3가지 금기를 어긴 것이고요. 낯선 사람들이랑 얘기하지 마, 모르는 길로 가지 마, 혼자 다니지 마. 근데 이 금기를 어기고 나니까 제가 길에 대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길은 어떠한 시점에서 도착지로 걸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사실 모험이에요. 새로운 나를 찾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써 사실 옛날에 내가 난 저기에 도착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여긴 어디지? 싶은 그런 도착지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런 모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걷고 계신 길이 너무 지루하시다면 저처럼 그 3가지 금기를 어기고 재밌게 길을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임수민 포토그래퍼였습니다.